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MC 이선주입니다. 요즘 해외 선물의 인기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해외 선물과 항생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 또 항생의 실시간 리딩 중계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전략과 노하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도 체크해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큰 폭의 조정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27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31.59포인트, 0.94% 내린 3,32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당국 규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차익 실현과 보호예수 기간 해제의 물량 증가, 마지막으로 유동성 위축 전망 등 악재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0.6% 내린 29,686.19에 마감을 했습니다. 홍콩 증시는 부동산주 주도로 중국 증시와 함께 동반 하락했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와 항생지수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뉴욕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북두칠성 대표 만나서 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또 오늘 또 이번 주 화요일이 됐는데요. 자, 무료 방송이 이제 이번 주도 곧 시작될 예정인데 언제쯤 예정이 되어 계셨나요? 무료 방송은 이제 네. 주마다 이제 하루나 이제 이틀 정도로 해드리죠. 저번 주는 이제 하루 정도 했고요. 이번 주는 내일 수요일 날 실시간으로 이제 제가 좀 리딩하고 오전하고 오후 저녁 야간 리딩까지 무료 방송으로 서울경제TV에서 진행될 생각입니다. 네, 또 이번 주도 어김없이 무료 방송 특히 내일 하신다고 하니까요. 또 평소에 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뉴욕 증시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로 이어지는 연중 최대의 쇼핑 시즌이 이제 막을 열면서요. 그 소비재들에 대한 그런 실적 기대감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주들이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것들이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어제 뉴욕장 보시면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상방 움직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S&P, 나스닥, 뭐 기타 지수들도 전부 다 글로벌 훈풍으로 실적 호조 그리고 세제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뭐 조정도 받는 부분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분에 대해서 반납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매수세가 좀 잘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어제 이제 월요일장이었죠. 월요일장이었는데 만일 위아래로 쳐대는 장밖에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차트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스닥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수직선으로 제가 주황선을 그어드렸죠. 수직선으로 주황선을 그어드린 자리가 그 이후로부터는 메인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움직임이고요. 그 전에는
오전장이라 보시면 돼요. 오전, 오후장인데 움직임이 추세라고 보기에는 좀 사실 어렵죠. 그렇죠? 네. 매수, 매도의 네. 차트 보이시죠? 그렇죠? 네. 매수, 매도의 움직임이 나왔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상승분에 대해서 또 반납을 하고 하락분에 대해서 또 반납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위아래로 서대면서 뉴스 이벤트 그대로 차트도 혼조세로 보였다. 추수감사절 시작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오고 있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전에서 무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매주들의 판매 호조 기대감에 강세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어제 뉴스 이벤트였고요. 오늘 움직임 보니까 뉴욕 증시는 좀 다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혼조 방향성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신규 주택 판매 호조와 그리고 또 연방준비제도위원회 그 12월 금리 인상 지지 발언에 힘입으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가 상승을 하니까 유로는 또 하락을 하는 모습, 그리고 금값도 역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같은 경우는요, 4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네요. 이 시장 일각에서 이번 주 석유 수출국 기구 회의에서 감산합의 연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떨어졌는데요. 자, 이것들도 차트 해외 선물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달러는 제가 차트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네. 일단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반비례적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유로를 네, 보시는데 이전에서 오전장부터는 어제장부터는 달러 오히려 좀 초반에 좀 약세가 나왔습니다. 오후장, 특히 오후장 들어서 오후 3시, 4시 유럽장 개장하기 바로 전에 개장하면서 또 상방 움직임, 유로 달러 약세의 움직임에 힘이 들면서 유로가 상방 움직임 나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오른쪽에 이제 골드 차트인데요. 골드도 두 개 다 200틱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가 점진적으로 상승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왔죠. 그렇죠? 네. 굉장히 잘 나왔고 어떻게 보면 유로보다는 골드는 좀 자체적인 상방 움직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상방 움직임이 남아 있었는데 11시 반에 메인장 다가오면서 갑자기 강세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시죠? 차트 보시면은 지금 골드가 떨어진 구간하고 유로가 떨어진 구간하고 11시 반에 갑자기 달러 강세로 돌아서면서 밀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때 이후로도 달러 강세로 밀어주면서 유로는 하락세로 이전에 있었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저점까지 갱신하면서 하방세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반면에 골드는 그렇게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한번 내려왔다가 그 저점에 대해서 돌파를 못하고 뒤집었고 오히려 다시 한번 양봉으로 나온 모습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나왔다가 메인장 이후에 강세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관망세를 달러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을 때는 좀 관망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달러 강세가 나와서 뒤로 밀어주고 있을 때는 골드는 오히려 덜 하락하면서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오히려 뒤집어대면서 올라온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달러가 밀어주고 있지만은 골드 자체는 금값은 자체적인 상방 움직임 올라갈 거라는 상방 움직임이 힘이 남아있다라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달러 약세가 나와버린다. 오늘 양화장 대응할 때 달러 약세가 나와버린다라고 보시면은 달러 약세가 나오면은 골드는 상승 움직임에 대해서 더 부스터 효과를 받겠죠. 더 강한 부스터 효과를 받기 때문에 약세 나오면은 바로 골드로 대응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달러 강세가 나오면은 골드는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오늘 양한장에 대해서 전략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간장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골드로 대응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런 전반적인 또 글로벌 시장도 살펴봤으니까 이제 또 저희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에 대해서 달아볼 텐데요. 아직 항생의 시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추세와 지지, 저항선, 이동평균선까지 여러 교육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해외 선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멘탈 관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기대가 되는데요. 대표님, 자, 멘탈 싸움에서 이기는 법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네. 그 관리를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할 때,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는데, 해외 선물 시장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난주가 아니죠. 항생 대응하면서 시초가 잡히기 전에 제가 추세선 역할, 그리고 지지저항, 그리고 이평선까지, 그리고 차트 상관 관계까지, 그리고 거래량이 맞물리는 시간까지 교육을 했었습니다. 네. 혹시라도 뭐 방금 말씀드린 교육 자료나 뭐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방송 내일 무료 방송 때나 아니면은 샘플러스에 전화하셔서 그런 거를 방송상에서 좀 보여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또 다시 또 복습을 해드릴 수는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전에서 해드렸던 것보다는 좀 심리적인 문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좀 편안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멘탈 관리죠. 멘탈 관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심리 싸움이에요. 심리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욕심을 좀 버리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 이제 리스크 관리 및 손익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첫 번째 심리적 문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정도에서 67% 정도 제가 심리적인 문제가 좀 많이 좌우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여유 자금으로 하라고 말씀을 제가 적어놨죠. 그렇죠? 그러네요. 좀 네. 재밌게 말씀을 드리면은, 파생 이제 해외 선물을 대응을 할 때 투자 원금 있잖아요. 투자 그 금액에 대해서 절대 위험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 안에서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참 중요하죠, 그게. 충분히 본인의 이제 투자자 하시는 분들의 본인의 생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생활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금은 따로 챙겨 두시고, 그리고 남는 자금으로 하시는 거고, 여기다가 당연히 당연한 말이지만은, 좀 웃긴 말이지만은, 친구한테 돈 빌리는 거 안 됩니다. 안 네, 되고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리고 기타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걸로 하는 거 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돈을 날릴까봐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매매를 할 때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그럼 보세요. 가정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충분히 제가 생활할 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저가 생활할 때, 월마다 나가는 제 이자도 있을 거고요. 그쵸? 제 월마다 나가는 지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금액을 다 빼고 나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금액도 빼고 나서 여유자금으로 하는 매매와,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투자 금액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이나, 이렇게 돈을 빌리는 요즘에 루트들이 많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내 돈이 아닌 돈으로 하게 되면은 멘탈적으로 또 망가질 위험이 당연히 크겠죠. 멘탈이 무너지면은 바로 원칙이 무너집니다. 그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유자금으로 하라라고 제가 좀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습관적인 매매는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적혀놨는데, 제가 주간 리딩 때 보통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밖에 대응을 안 해요. 그렇죠? 네. 만약에 야간 리딩을 안 하면은 주간 리딩 때 제가 한 5번에서 8번까지 들어가는 경우 야간 리딩을 안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주간 야간 전부 다 합쳐서 8번에서 8번 정도만 짧게 대응을 합니다. 네. 습관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게 되면요. 안 그래도 리스크가 있는 시장인데 진입 횟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유 자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습관적인 매매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일단 항생 시초가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시초가가 나왔네요. 네. 네, 일단 항생 시초가 좀 말씀드리는데요. 29750에서 잡혀뒀고요. 네. 잡아줬고요. 오늘 항생 월물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12월 물로 보고 있고요. 12월 물로 오늘 대응하고 있고요. 어제 바뀌었죠. 오늘 바뀌었죠, 오늘. 일단 항생 시초가는 29750이니까요. 바로 초반 대응하지 마시고 관망세 잠시 가지도록 할게요. 네, 자, 시초가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멘탈 관리예요. 오늘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죠. 습관적인 매매를 하지 말자고요. 그렇죠? 네. 오늘 만약에 3번에서 4번 정도만 대응했어요. 근데 그게 빨간색이에요. 그게 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그러면은, 이전에 수익 금액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오늘 거기서 매매 멈추면 수익 마감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일주일에 200틱 수익 마감 만들기 진행했었죠. 그렇죠. 일주일 200틱 네. 마감할 때 제가 플러스 1틱으로 마감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서 더 큰 네. 욕심을 바라고 욕심을 가지면서 더 대응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습관적인 매매고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주면은 진입 횟수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그 안에서 무조건 승부를 볼 생각을 가져야지 더 진입해서 더 큰 수익, 물론 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는 마감을 쳐서 오늘은 이제 오늘 매매 여기까지, 내일도 열고 내일 모레도 열리고 다음 달도 시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습관을 기르자. 그러면 그 다음 날에도 빨간색 마무리하면 2연승이죠. 그 다음 날에 또 빨간색 때 마무리할 때 2연승 3연승이고, 저는 2주 연속으로 또 수익 마감을 했었거든요. 네. 한 번도 손실이 안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마감하는 습관을 기르자라고 좀 적어놨고요. 두 번째가, 네, 그럼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하냐, 라고 제가 좀 적어놨는데, 자, 손실이 났을 때는 제가 지금 좀 중요한 게, 네. 수익 마감보다 손실 복구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렇죠? 네. 이 말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렵죠, 손실 복구는. 제가 만약에 손실이 오늘 마이너스 50틱이 났습니다. 네. 마이너스 50틱이 손실이 났어요. 50틱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로 좀 금액대가 있는, 물론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틱수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좀 되는 틱수거든요. 마이너스 50틱. 근데 그거를 마이너스 50틱을 전부 다 오늘 안에 복구를 하고 수익 마감까지 가겠다. 그 욕심을 버리자는 거예요. 네. 만약에 손실 마감을 하면요, 손실 복구하기 어려워요. 수익 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났으면은 오늘은 그냥 손실 마감하자. 쿨하게. 대신에 손실이 났을 때 마음가짐 대응이 이 이전에 있었던 리스크 관리 금액에 대해서 찾아오는 정도로 대응을 하면서 손실 마감을 하되 최소한의 손실 마감으로 마감을 칠 생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중요한 네.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손실 마감할 때 손실이만 발생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손실이만 발생됐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손실 마감이 발생됐을 때 그거를 전부 다 회복을 하고 수익 마감까지 전환한다?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마감으로 빨간색으로 플러스 1틱이더라도 연승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오늘 좀 많이 졌어요. 오늘 좀 깨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손실 금액에 대해서 이전에 내가 수익 냈던 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대응을 하는데 차라리 그날 시장 움직임이 우리와 원칙적으로 안 맞을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고 무조건 승리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생겼을 때는 그 손실 금액을 찾아오는 선 안에서 다음 진입을 하고요. 그래도 손실 생기면 그 다음 진입에서 그 전에 있었던 손실 금액 찾아오는 선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크게 보지 않고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손실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손실 금액으로 마무리하자. 나 오늘 손실 마감 그냥 하고 최소한의 손실 금액으로 마무리를 질 거다라는 멘탈로 대응을 하셔야지 해외 선물 시장에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욕심을 버리면서 결국에는 이전에서 수익 마감하는 습관이 있으면은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누적 수익으로 쌓여져 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멘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유 자금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고 또 습관적인 매매는 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욕심을 버리고 한 번의 고수익보다는 누적 수익으로 마감하자는 거. 그건 저희가 매번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몇 번을 들어도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됐을 때 멘탈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기본적인 또 팁들, 또 해외 선물에 있어서 임하는 자세와 여러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 방송 중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문자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저희 항생 시초가가 나오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방 추세로 강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강한 매도 추세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네. 10시 이후에 오전장 이후에는요. 나스닥이 양봉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 마우스 있는데 여기부터 이제 오전장인데 나스닥은 저점을 돌파를 못하고 양봉으로 나오고 있고 반면에 항생은 시초가는 그렇게 뭐 상승 하락은 하지 않고 어제 종가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하방세로 나오면서 밑에 어제 저점까지 내려온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매도 추세가 나온다고 하면요. 여기 저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하락세로 나오는데 현재 10시 21분이죠. 제 생각에는 움직임 자체가 29680대에서 지지받고 하방세가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받으면서 아예 시초가 돌파하고 매수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 둘 중 하나일 것 같고요. 일단은 좀 관망세 가지면서 좀 기다려볼게요. 아직 22분 되거든요, 이제. 네. 25분에서 30분 사이에서, 움직임이 한번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자, 오늘 정말로 시작하자마자 또 하방 추세가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방향성이 빠를 때, 확실히 보일 때 초반 대응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보여도 좀 이따가 대응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요. 네. 항생이 초반 움직임에 대해서 휩소장이 많아요, 휩소장. 횡보장은 아닌데요. 네. 휩소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초반에 움직임이 잘 나올 때가 있어요. 네. 항생이 초반에 시초가 잡히고 나서 바로 흐름이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대응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제 매매 스타일이죠. 그런 대응 별로 안 좋아하고요. 초반에 이제 좀 마음대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10시 한 25분쯤에 거래량 갑자기 받쳐지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럴 때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거든요. 물론 손절 틱수를 저희가 20개로 잡아서 손절 틱을 순식간에 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면에 손절가 안 치고 지지 제대로 받으면 수익권 순식간에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네. 거래량이 동반될 때 움직임을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초반 대응에는 휘소장이 많기 때문에 좀 몸을 좀 사리면서 시장을 좀 넓게 좀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볼 필요성이 있고 지금은 관망성을 좀 가지면서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초반에는 실수장이 많기 때문에 좀 관망세로 넓게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망세를 보는 동안에요, 나스닥과 국내 선물에 대해서도 그 흐름 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전 9시부터 제가 좀 선을 그어드릴까요? 네, 헷갈리시면은. 네, 좋죠. 네, 아무래도 방송하려면 이제 좀, 작게 나와서, 제가 9시 반에 좀 이렇게 그어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좀 참고가 되겠죠? 네. 확대해드리고요. 자, 이게 지금
수직선, 오른쪽 차트에서요. 오른쪽 차트에서 이제 주황색 수직선이 9시 반부터 이후에 움직입니다. 밑에 저점에 대해서 다지면서 10시 이후에 항생 시작할 때 양봉으로 나오면서 올라왔거든요. 전고점도 돌파하고 올라왔죠. 네. 물론 틱수가 30대밖에 안 돼서 전고점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해요. 네. 애매한데 어쨌든 간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글로벌 증시가 약간이라도 좀 올라왔는데 항세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으로 확인되고요. 그 반면에 국내 선물은 10시 되면서 항생 시초가 잡히면서 항생과 같이 동반 하락 나왔습니다. 동반 같이 하락 움직였네요. 나왔죠. 네. 동반 하락 나왔고요. 그 이후에 하락세 나왔다가 양봉으로 그 하락분을 전부 다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내 선물하고 글로벌 증시를 보니 하락세가 강하게는 안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항생은 떨어졌죠. 그렇죠? 네. 항생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움직임이 자체 하방세가 강하지 않으면은 반등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아마도 매도 움직임보다는 매수 움직임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생 오늘 첫 자리 좀 바로 좀 빨리 대응을 좀 해볼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좀 빨리 대응하시네요. 자, 첫 자리는 항생 뭘까요? 29660에서요. 29660에서 매수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손절호가 20개 잡아서 현재 국내 선물하고 글로벌 증시 참고해서 매수로 대응하겠습니다. 만약에 네. 자체적으로 하방세가 항생이 강하다면은 손절호가 20틱 건들고 4군까지 떨어지겠죠. 그러면 바로 스위칭해서 매도로 대응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60 자리에서 지금 저점 근처에서 29660에서 매수로 대응하고 손절호가 20개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 29,660에서 매수로 대응하셨고요. 손절호가는 20틱으로 잡으셨습니다. 지금 나스닥을 봤을 때 살짝 상방 추세로 또 가는 것 같아서 항생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고 매수 추세로 잡으셨는데요. 자, 초반에는 강한 하방 매도 추세가 보였지만 다시 이제 눌림을 받고 올라갈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관망세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렇게 나스닥과 항생 같은 흐름을 보이면서 계속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는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전히 요즘도 그렇게 확률이 높나요? 그럼요. 계속 그랬어요. 계속 네. 그래왔고요.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였고, 그리고 지금, 자, 29660에서 체결됐고요. 네. 손절호가 체결됐네요. 20개로 4군까지 그대로 보도록 하고, 4군 건들면은 내주겠습니다. 저는 이번 자리는 내주더라도 후회가 없는 자리일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후회 없는 자리. 네. 네, 4군 건들더라도 후회 없을 것 같고요. 네. 29660에서 지금 국내 선물도 10시 이후에 하락세 나왔다가 전부 다 그 시작한 움직임에 대해서 항생 시작하고 나서 하락세 강하게 나왔거든요. 오른쪽 보시면은. 네. 그리고 나서 전부 다 회복하고 네. 양봉으로 올라왔고요. 그러네요. 그거 말고, 나스닥도 지금 10시 이후에는 양봉으로 나왔어요. 지금 항생 혼자 떨어진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회복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손절호가 좀 20개로 잡고 매수로 움직임을 좀 위로 좀 움직임 터지는 움직임 기대하고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양봉으로 나오면은 제가 청산 자리는 좀 움직임 보고 그 다음에 80 자리 이상으로 좀 밀어줄 때 그때 제가 청산 자리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이 먼저 좀 흐름을 국내 선물과 같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늦게 좀 개장한 항생이 좀 뒤따라서 그 반등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의 예측이 맞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보시는 재미가 더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동안에요. 대표님, 이제, 저희가 계속 무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료 방송을 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질문,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네. 질문 제가 조금 이따 대답을 해드리도록 네,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항생에 집중해야 지금 되죠? 네. 25640까지 지금 근처 내려왔거든요. 자, 내려오면은 확실하게 내줍니다. 네. 확실하게 내주고요. 이전에서 움직임 지지받고 올라가야 돼요. 지금 4호까지 떨어진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손도로가를 건들면요. 조정받는 구간에서 바로 매도로 대응하도록 하고요.
20틱 안에서 29640 전에서 양봉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10시 29분인데 슬슬 움직임 나올 거예요. 그 네. 움직임이 하방으로 나오면 손절가 건들고 더 강하게 하락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상방으로 움직임 나오면 시초가 근처 297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20틱 잡고 거의 50틱 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손절가는 절대 늘리지 마시고요. 40 안에서 지지받으면서 양봉 나오는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청산 자리를 제가 좀 잡아드리려고 해요. 네. 청산 자리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29716에서요. 29716에서 좀 많이 잡죠. 그러네요. 평소보다 많이 잡으시네요. 네. 16까지 청산호가 좀 잡아두고 기다려보도록. 자, 첫 자리 지금 하방세로 나오면서 내줬죠. 아쉽네요. 내줬고요. 네. 일단은 매도로 움직이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나스닥의 흐름을 좀 따라갈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매도 추세가 더 강한 걸로 보이네요. 좀 아쉽죠. 네. 첫 자리 좀 내줬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후회 없는 자리였다고요. 그렇죠? 네. 첫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 움직임이 나왔으면 이 자리에서 매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큰 자리였어요. 네. 반면에 40대 건드니까는 바로 29,600 라인까지 하방세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네.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이 양봉으로 나오는 움직임이 있어서 매도 움직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면서 제가 매수로 좀 들어갔고요. 이제는 매도 추세라고 나왔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네. 조정 받을 때 매도로 대응 준비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좀 대기 좀 해볼게요. 네. 자, 항생 29,660에서 매수 체결이 됐지만 20틱 리스크 관리 들어서면서 첫 자리 내줬고요. 자, 다음 자리 다시 대응 자리 나왔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해 종합지수가 나왔는데요. 이제 소폭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11.00포인트, 0.33% 하락한 3,311.23포인트로 시작됐고요. 항생 지수도 역시나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77.55포인트, 0.26% 하락한 29,608.64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방 추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강하게 매도 추세로 확인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다음 대응 자리도 나올지 차트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 보시면요. 네. 자, 하방세로, 자, 제가 손절효과 건들면은 바로 하방세로 나온다 말씀드렸죠. 네. 리스크 관리 절대 풀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스무팅 내주고 충분히 매수로 볼 수 있는 자리였고요. 이제는 매도로 대응해야 되는데, 자, 눌림 맞는 자리에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자리는 29,600 라인인데요. 29,600 라인 선 이후로도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네. 매도로 대응할 겁니다. 매도로 대응하는데요. 자, 매도 대응. 자, 항생 29618에서요. 29618에서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자, 29,618에서 매도로 대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손절 이후에 거의 100틱이나 내려갔는데요. 리스크 관리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 했네요. 예, 리스크 관리는 이제 방향성이 둘이 예상보다 벗어날 때는요, 과감하게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해줘야지 내줄 자리는 내주고 수익 만들 자리는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항생 29618에서 매도로 지금 걸어뒀고요. 네. 지금 13까지는 올라왔었는데, 18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기다릴게요. 그리고 손절효과는 이번 자리는 23개로 좀 여유있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23개로 3 하나인가요? 4 하나죠? 네. 4 하나까지 볼게요. 네. 자, 항생 29,618에서 매도로 대응한다고 하셨고요. 손절효과는 좀 넉넉하게 23틱으로 잡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첫 대응한 자리를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확실한 매도 방향으로 보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매도로 대응했는데 그 예측이 맞을지 또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확인해 보시죠. 일단 체결되고요. 네. 40전에서 지지받으면서 하방세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자리에서 만약에 4 하나까지 건드려버리면 정말 위아래로 또 쳐대는 장에서 지금 저희가
걸려들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매도 움직임에 대해서 좀 지지를 받으면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네. 18 라인에서 4 전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청산 자리는 98이 스무틱인데 98보다는 저는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29583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움직임 보면서 제가 청산효과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다시 잡아드리는데, 일단은 청산 자리 29583에다가 걸어두고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 29,618에서 매도 체결 됐고요. 자, 충산 자리는 29,583으로 잡아보셨습니다. 제가 지금 200틱으로 보다가 다시 보니까 좀 다른데 생각하니까 30틱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혹시 차트를 같이 보신다면 30틱으로 보셔야 더 빠른 대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차트를 보시면서요. 자, 체결될지 청산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20틱 정도 내려왔고요. 하방세가 남아있으면 29583까지 내려오겠죠. 자, 지금 86이고요. 조금 더 밀어야 됩니다. 오, 네,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 빠져나오면서 청산 가지면서 첫 번째 손실 금액에 대해서 바로 스위칭 매도로 대응하면서 수익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자, 첫 자리, 대응 자리를 만회하고 리스크 관리 들어섰었는데요. 지금 다시 청산 바로 두 번째 대응에서 돼서가지고, 이제 몇 틱을 한 거죠? 29,583이면은 저희 지금 35틱? 35틱 수익 얻었고요. 네. 네네.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청산에서 빠져나왔고요. 저점 네. 전에서 빠져나왔고, 일단 다시 한번 좀 두 번 대응인데 좀 대기 좀 하겠습니다. 네. 대응은 대기 좀 하고요. 제가 오늘 항생 대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손실 났을 때 어떻게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진이? 뭐 손실 복구를 막 급하게 하기보다는 네. 좀 한 번에 복구하려는 욕심이 화를 부르기 때문에 이제 누적 수익으로 좀 마감하는 그런 예, 마음가짐으로 여유롭게 또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모르시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네네. 예. 이제 아무튼 네 많이 배웠죠. 왜 그러냐면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첫 번째 자리에서 손실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리스크 관리로 20틱 내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차트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만약에 손실 난다고 하더라도 후회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20틱 그냥 내주겠다고. 왜냐면은 10시 이제 움직임이 잘 나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도 양봉으로 올라가고 나스닥도 양봉으로 올라가는 모습, 항생보다는 덜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근데 만약에 여기 저점도 돌파하면서 20틱 더 내려오면은 하방세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해서 승부를 본 거죠. 네. 근데 아쉽게도 제 예상 반대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손절효과를 건드렸는데, 손절효과 건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죠. 더 강한 하방세로 나올 가능성, 바로 매도로 대응해야 되는 진입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나 리스크 관리 건들면서 차트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이제 리스크 관리고요. 별이 제가 청산한 겁니다. 동그라미 있는 부분에서 내주고요. 그 이후에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네. 그 갑자기 이후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20틱 정도 손실이 아니고 거의 한 80틱에서 70틱 정도 한 번에 손실 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떨어졌죠. 네. 이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첫 번째 자리가 손실 났으면은 그 두 번째 자리는 그 손실분에 대해서 회복할 생각으로 대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자리에서 그래도 저점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35틱까지 승부를 좀 볼 수 있는 자리였고요. 이전에 있었던 손실 금액에 대해서 찾아오고 플러스 현재 15틱 수익으로 전환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요. 욕심 부렸으면 지금 반등 나왔죠. 그렇죠? 네. 바로 반등 나왔네요. 네. 욕심 부리지 않고 저점 전에서 빠져나오면서 깔끔하게, 만약에 그 저점이 플러스 10틱이라고 할지라도 빠져나오면서 꾸준하게 누적으로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리스크 관리 확실히 하지 않았으면 정말 7, 80대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었는데 또 적절히 욕심내지 않고 손실이 났을 때는 확실히 그 원칙에 의해서 딱 끊어버리고 다시 이제 새로운 대응 자리 잡으셔서요. 자, 두 번째 대응 자리에서는 수익으로 또
또 청산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확실히 하면서 원칙 매매에 입각해서 누적 수익 마감. 항상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는 각인이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상방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나스닥과 국내 선물의 그 흐름이 이제서야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매수 추세로 봐도 되는 걸까요, 대표님? 아니요. 매수로 보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급한가요? 조금 더 봐야 돼요. 어차피 큰 틀은 시초가 잡히고 나서 지금 하방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매도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 청산하고 나서 반등 움직이 나와서 저희 진입가에 다시 한번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전저점으로 다시 한번 내려왔죠. 그러네요. 매수 추세라기보다는, 네. 지금 29580 자리와 지금 저점이죠. 80 자리와 그리고 29680, 이 100틱 안에서 위아래로 흔들릴 가능성도 저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있어 보이고요. 반등 받으면 거의 8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일단 대응하지 마시고, 저는 추세는 매도로 보여요. 매도로 네. 보입니다. 매도로 보이고, 당연히 매도로 봐야겠죠. 두 번째 진입자리에서 매도로 대응해서 수익 거뒀죠. 네. 조정을 매도 움직임에 대해서 만약에 조정받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29580에서 지지받고 더 강한 하방세로 나오겠고요. 만약에 위아래로 흔드는 장이면은 80대 돌파 못하고 상방운지 나오면서 2968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진입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관망세를 좀 가지면서 일단 현재 수익권 15틱 수익 그대로 가져가고 좀 대기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두 번 대응을 해서 15틱의 수익을 지금 거뒀기 때문에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명확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강하게 매도 추세인 듯 했지만 또 매수 추세로 갔다가 다시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생이 또 이렇게 또 움직이는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할 텐데요. 그러면은 이런 관망세 속에서 대표님 어떤 걸 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어떻게 보시냐면요. 이게 네. 이제 좀 되게 중요한 딱 질문을 하셨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항생은 29580 자리에서 물려 있으니까 일단 항생을 보는데 그럼 항생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네. 나스닥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제가 나스닥 보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전에서 여기서 자,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요. 여기 이후로부터 이제 10시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네. 항생은 계속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근데 나스닥은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수로 진입한 건데, 지금 일단은 29580 자리에 물려 있는데, 얘가 나스닥이 위아래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떨어졌죠. 그렇죠? 네. 오늘 움직임 나스닥 10시 후에 움직임이 바로 이거예요. 이만큼 움직이고 있는 건데, 만약에 항생이 여기 밑에 있는 저점 있죠. 지금 저점이 29564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면서 하방세 나올 때 나스닥 움직임도 운동으로 나오면은 그때는 좀 신뢰성이 좀 있는 움직임이다. 거기다가 같이 또 국내 선물도 보시면은 국내 선물도 10시 이후에 하락했다가 반대로 회복을 했거든요. 국내 선물은 지금 거의 매수 추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하락세를 전부 다 회복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다시 올라가네요. 네. 항생은 29580과 그 저점까지는 돌파를 못하고 아직 방향성이 안 나오고 있고, 국내 선물은 올라가고 양봉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위아래로 쳐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방향성이 세 개가 전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면 참고를 하는데 방향성이 이렇게 다르면 항생 자체적인 움직임만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게 지금 현명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좀 참고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오늘 국내 선물이 항생하고 좀 잘 물려 있거든요. 잘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물 매수 움직임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항생 움직임 확인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영향권에 있는지 참고하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항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스닥과 국내 선물 움직임 함께 보시면서 분석을 하시는 게 또 중요하다는 팁도 또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 항생만 보면 될 줄 알았는데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도 체크해봐야 되고 또 차트도 체크해야 되고 또 저희가 뭐 200틱 또 30틱으로도 보지만 5분봉으로도 보시고 여러 가지 그 시각에서 다양하게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니터를 3-4개 이렇게 보실 수는 좀 보기 힘드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대표님 어떤 좀 팁이 있을까요? 시청자분들께서 1개의 모니터 혹은 뭐 2개 정도로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분들과는 다르게 그럴 때는 몇 분봉 뭐 몇 틱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까요? 최소한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지금 방송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위에는 틱 차트, 아래는 분봉 차트를 세팅을 해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분봉 차트의 경우에는 15분봉 그리고 네, 15분봉. 30분봉으로 네. 보시고요. 틱 차트는 200틱 그리고 30에서 50틱 짧게 보는 차트도 필요하다. 그 정도로 최소한으로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중간중간에 관망세 가질 때 뭐 바꿔가면서 보시면 돼요. 어차피 원터치로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기준 틀은 그렇게 보시고요. 더 다른 거 보실 분들은 여기 이제 클릭하면 다 이제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전부 다 바꿀 수 있거든요. 네. 편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팅값 정해 두시고요.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5분봉 보실 줄 알았는데 15분봉하고 30분봉을 추천해 주셨어요. 좀 더 길게 보는 게 흐름 파악에 더 중요한가요? 5분봉 같은 경우에는 네. 대략적으로 참고를 많이 안 해요. 항상 네. 제가 초반 대응 때만 5분봉을 보고요. 네. 야간장에서 이제 뭐 해외 선물장에서 뭐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골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5분봉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가장 많이 참고하는 분봉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초반 움직임이 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려고 5분봉으로 보고 있고요. 15분봉 지금 보시면은 지금 분봉 이제 3번째예요. 네. 지금 2번 대응했는데 지금 제가 오른쪽에 이게 15분봉이거든요. 네. 이만큼 음봉 2개다 이제 양봉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3번째 공밖에 안 나와서 여기서 기술적인 분석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15분봉이 좀 나와야지 이게 나오지. 지금 15분봉 보면 항상 이거 움직임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 단위로 저 5분봉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항세가 워낙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5분봉, 30틱, 200틱 이런 식으로 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항생 좀 차트를 보면서요. 좀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 자리가 나왔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점을 돌파 못했죠. 네. 그렇죠. 역시나 하방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네. 오른쪽 지금 이제 나스닥 보시면은 역시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위아래로 많이 쳐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나스닥만 보면은 항생을 위아래로 칠 가능성이 있어요. 29580하고 29680 사이에서 위아래로 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국내 선물 보면은 매수로 돌아섰죠. 매수로 네. 떨어졌다가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항생도 좀 뒤늦게 매수 움직임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선물을 참고로 하자면은 매도 움직임은 끝났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2개와 항생을 같이 보면서 같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그러면 이건 뭐죠? 3가지 중에서 가장 현재 겹쳐지는 팩트는 항생은 매도 움직임이 힘이 빠졌다라는 거는 지금 분명한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후장 전략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드리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위아래를 많이 쳐대고 있고 만약에 나스닥이 매수 움직임, 매도 움직임이 강하면 움직임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렇죠. 전고점을 돌파했겠죠. 그렇죠? 네. 위아래로 흔드는 장이고요. 위아래로 흔드는 초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선물은 하방세로 좀 급하게 떨어졌지만 이내에 매수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매도 움직임이 나오는 움직임은 단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항생도 지금 전저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가지 종목을 보고 참고를 하면은 매도 움직임에 대해서는 힘이 좀 빠진 움직임이다.
지금 매도 움직임이 만약에 추세가 나올 거면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나서 나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하실 분들은 관망세 끝까지 가지면서 다시 한번 매도로 방향성 돌파하고 내려갈 때 그때 대응하셔야 되고요. 네. 매수로 진입을 하실 분들은 29580이나 아니면은 지금 조정받는 구간 29,600선에서 매수로 대응하면 손절효과는 전저점 29560까지 보면서 매수로 승부를 보는 자리, 그런 자리가 좀 추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조금 더 관망세 가지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아쉽게도 세 번째 대응 자리는 듣지 못하고 내일 매매 복귀를 통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까지도 매수 방향 각각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또 설명해 주셔서 자세히 들어봤고요. 그럼 아쉽지만 오늘 다시 인사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고맙습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 고지 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북두칠성 절대항생은요. 매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